김윤경의 생생경제. 보통 이 집주인들은 세입자들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주고요. 또 주택에 대한 관리나 유지까지도 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와 전화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7일부터 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로만 보면은 일단 뭐 임대를 관리해준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 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그 시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네. 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그 세입자 민원, 그다음에 월세 징수 같은 그 임대 업무를 네. 대신해주고 그런 종합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택 임대 관리 상품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관리형하고 위탁 관리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예, 자기 관리형은 이제 공실에 상관없이 월정액을 임대인한테 입금하는 방식이고요. 위탁 관리형은 임대 업무를 대신해주고 임대인한테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주택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 네. 이 관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임대를 이제 그 자기 책임에서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관리형이고요. 네. 공실에 상관없이 이제 월정액을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임대료를 뭐 매달 이렇게 받는 거라든지 또 네. 이 전월세 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귀찮음, 불편함 이런 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 전문 주택 임대 관리 회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은요. 네, 예, 유지 보수뿐만이 아니라 뭐 세입자 민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임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럼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허가가 돼서 생기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활발한 움직임이 좀 있나요? 지금 뭐 대체로 주택 임대 관리업 도입은 환영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정책적인 그 뒷받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KT라든지 신영, 우리관리 같은 주택 임대 관리 이미 진출을 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10여 개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여 개사 정도면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네. 관망을 하다가 아마 시행이 되면 네.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오면 좀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임대 관리업을 이제 아까는 이제 임대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장점이 금방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세대는 사람,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이 도입이 된다면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그 월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면 그 월세 상승은 이제 한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그 주택 그 임대 관리회사가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고 예. 또 이제 비상시에 그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상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처가 바로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시는 분은 수익 모델이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자기 관리형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입금가로 이제 금액을 정하는데요. 일본도 이제 80에서 95% 월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또 위탁 관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데요. 월세의 한 5에서 10% 정도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실이 될 경우에 위험도 안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관리업체에서 다 피해를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이제 높을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리스크가 좀 있는 방식이고요. 네.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이런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에서 주는 대신에 수익을 또 그만큼 임대가 잘 됐을 때 많이 가져가는 거죠. 네. 네, 위탁관리형은 이제 반대로 그 리스크를 이제 집주인이 안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고요. 네.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유지 보수 성격인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요. 네. 그 하자 보수라든지 그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아무래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아까 장점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네. 이제 단점도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그 할 경우에 이제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네. 이제 주택임대관리회사에다가 맡기게 되면 예. 그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거 외에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소득 노출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택임대관리회사에다가 맡기게 되면 네. 지금 뭐 주택임대사업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월세 소득이 그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제도가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정부에서 이제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 지자체별로 그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장 그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그 동안에는 이제 시행되는 게 없고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그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처음 도입되는 건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지요? 그 일본을 이제 주로 많이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300개 정도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있고요. 네. 미국도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의무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네. 네. 의무 등록이 아니면은 그냥 누구든지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일정 규정에 맞춰야 되긴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관리형 300세대 이상, 네. 그다음 위탁 관리형은 이제 1,000호 이상이면은 무조건 의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일본은 이제 의무 등록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주택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관리사라는 게 이 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등록을 하는 그거 이외에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일정 규모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자기 관리형 300호 이상이거나 네. 위탁 관리형 1,000호 이상이면 그 전문 인력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기 관리형 300호 이상이면 3명이고요. 예. 위탁 관리형은 이제 2명 이상입니다. 네. 여기 전문 인력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6명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상대적으로 그 급여 수준 때문에 네. 주로 그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가 전문 인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0417번님께서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임대료만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컨디션에 있는 집을 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만약에 월세를 뭐 10만 원이나 이렇게 더 받을 경우에 네. 실제로 임차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 집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에서 그건 뭐 가능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헬스장 같은 걸 이제 구비를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좀 물게 되면 월세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딱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임대인이 이제 업무를 대신 해주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장이 거의 전세 위주잖아요. 네. 월세가 많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 업이 새로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임대 시장, 전월세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세 같은 경우에 월세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전세만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위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월세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 월세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월세 임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관리회사 위탁할 이제 물건이 더해지는 거죠. 네.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월세 올라갈 것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보증보험 문제가 또 있던데 네. 지금 대한주택보증과 국토교통부에서 보증 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뭐 개발이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에 그 월정액을 이제 입금을 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그 300호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도 등으로 해서 월세를 입금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그 대한주택보증에다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네. 가입인데요. 이게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그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면 이걸 이제 임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또 꺼려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보증 상품의 구조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세의 한 3개월 지분에 대해서 네. 그 월세에 대해서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들면은 이제 네. 혹시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인한테 월세를 입금하지 못하면 네. 대신 이제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보증금을 지금 누가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임대인이 아닌 그 신탁을 지금 적용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임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300호 이상 자기관리형 할 경우에는 신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좀 예.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임대관리업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을 둬야지 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가장 큰 수혜자가 공인중개사분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예.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그 전문 인력으로 많이 그 기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의 그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보다는 이제 소규모 주택임대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형 300호나 위탁관리형 100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정적일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업이 시작이 되면 가장 수혜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관리업이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하면은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요? 지금 뭐 좀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이제 전혀 없고요. 예. 또 그 주택임대 관리회사를 그 신설할 때 주택임대 그 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네. 이런 뭐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임차인 선정을 그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그 주택임대 관리 가지고는 상당히 그 제한적인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임차인 선정을 좀 그 자체 물건만이라도 예. 가능하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도 관리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였습니다.